지금 공천을 놓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사천이니 측근 공천이니 무슨 친명 공천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부 아니 여당의 이런 엉터리 지적도 문제지만 이걸 확대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여당의 이런 허위 가짜 주장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일부 언론의 이 잘못된 행태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아까 서원석 최고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41명의 친명 공천 내용을 제가 아침에 읽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참 고맙기는 합니다만 친문, 친명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때 과연 이게 언제부터 갑자기 친명으로 분류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또 단수 공천 받으니까 친명했다가 경선되니까 비명했다가 다시 단수로 바뀌니까 친명이라고 쓰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게 언론입니까? 이거는 언론의 직무를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그야말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낙선 목적의 불법 선거행위 아닙니까?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는 민주공화정의 근간인 선거를 그야말로 망치는 반헌정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오늘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향후에는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공천과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비교의 극단적 사례가 바로 김영주 국회 부의장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4년간의 국정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김영주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들이 혐오해 마지 않는 소위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공직자 윤리점수에서 50점을 감점했던 것이고 그래서 배정된 점수 50점이 0점으로 된 것입니다. 주관적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량 평가였습니다. 민주당이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낸 이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이 영입을 해가지고 공천을 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후보도 어떻습니까? 유명한 취업 전문 국회의원 아닙니까? 제가 어디서 그 음악도 하나 기억이 나는데,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도 공천 받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에게 취업시켜 주시려고 권성동, 김영주 이런 분들 공천하시는 겁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 두 분한테 줄 서면은 다 취업되는 것입니까? 뭐 이런 공천이 있습니까? 채용 비리 의혹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걸러내야 함에도 오히려 영입까지 해가면서 공천하는 국민의힘 과연 제대로 된 공천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의 공천은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특별 당규에 따라서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미 확정된 평가 결과에 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역량 있는 민주당의 다선 중진 의원들 상당수가 두 자릿수에 이르는 분들이 이선으로 후퇴하셨습니다. 불출마하신 분도 계시고 경선에서 아깝게도 안타깝게도 패배하신 분도 계시고 또 경선안에서 배제되신 분도 계십니다.
현재로서는 11분에 이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새로운 신진 기회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바램을, 변화와 혁신 공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 갈등은 변화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임에도 그 진통을 마치 부당한 탄압이나 부당한 결과인 것처럼 또 내부에 엄청난 내홍과 분열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 조작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한두 마디만 더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거나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래 어쩔래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서영교 최고께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 민주당 같으면은 돈 봉투 주고받은 거 확인되면 절대로 공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천 심사 대상도 아니고 적격 여부 심사 단계에서 이미 배제됐을 것입니다. 정우택 후보 단수 추천 받으셨던데 CCTV 영상에 돈 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지 않습니까? 변명이 또 가관입니다. CCTV 찍히는 그 장면에서는 분명히 돈을 받았는데 CCTV 없는 데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 봉투를 준 그 업자는 돌려받은 일이 없다고 지금 주장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돌려줄 것을 왜 받습니까? 제가 그 장면을 봤더니 사양하는 척 하면서 쓱 집어넣더군요. 진짜 사양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시스템에 따르면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이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 추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입니다. 고속도로, 양평고속도로 잊어버리셨습니까? 양평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에서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 GTX 노선 또 휘는 거 아닐까? 여러분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국가 권력을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남용한 의혹이 있는 이런 후보들을 또 단수로 또 과감하게 추천합니다. 해병 사망사건 그리고 해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은 또 어떻습니까? 그 관련자들을 또 과감하게 공천을 합니다.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신범철이니 임종덕이니 이런 사람들 공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려서.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공천입니까? 국민들에게 뭐 먹어라 이러는 것입니까? 책임을 묻지는 못할 망정 꽃길을 열어줍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공천의 실상입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부터 여당 주요 인사 그리고 일부 언론들의 이 불법 선거 정말 선거가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무법천지 아닙니까? 대통령은 평소에 안 하던 간담회를 선거에 이르러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예 대놓고 어쩔래? 이런 태도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뭐합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이 명백한 불법 선거 운동 두고 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경고라도 한마디 합니까? 지금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다 무모할 수 있을 것 같을 겁니다.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고발, 고소해봐야 무혐의 처리하면 그만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권력은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아도 화무 11호홍입니다. 국민들은 언젠가 이 난장판 우법천재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리고 4월 10일에도 분명하게 심판할 것을 확신합니다. 경제는 폭망했고 헌정 질서는 통째로 무너졌고 국민들은 내 자식 군대 가서 혹시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을까 이런 황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판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찌 될 것입니까? 국회 입법권까지 저들에게 넘겨줄 경우에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통째로 망칠 것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했던 것 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해야 바뀝니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무능, 무도, 무책임 윤석열 정권을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